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부실 국감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성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쏟아지다 보니 정확히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오늘 시사포커스에서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올해 국감을 결산하고 이후 연말 정국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사포커스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전국의 향방은 오늘은 두 분의 패널만을 모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자, 민주당 배재정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재정입니다. 자, 두 분 모두 국정감사로 고생 많으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두 분만을 모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감사 마무리됐습니다. 헌정사상 최대 피감 기관이라는 이제 기록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화제거리도 남겼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를 끝내신 소감들이 또 어떠신지, 자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끝내셨는지요? 이번 국감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재벌 총수 너무 많이 부른다. 왜 돈 버느라고 바쁜 사람들을 국회에 자꾸 부르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잘못 인식되게 언론에서 좀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국회가 재벌 총수들을 뭐 1년 내도록 부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거예요, 한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재벌 총수는 국민 아닙니까? 네. 미국의 거부들, 빌 게이츠나 뭐 죽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국민들하고 소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소위 재벌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뭐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국민들하고 소통을 합니까? 완전히 베일에 가려가지고 그들만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계, 그들만의 세계. 근데 국회가 부르면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국민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삼을 수가 있고 모든 미디어에서 집중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언론이 광고에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벌들한테 더 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이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런 대국민 서비스도 안 하는 재벌이 무슨 국민 속의 재벌이냐.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이번 국감 통해서 좀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자, 하 의원님께서는. 예, 하 의원님 말씀은 꼭 야당 의원님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감 총평에 앞서서 이제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그런 건데, 사실은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 바로 알리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데 그게 지나치게 왜곡돼서 이제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 저도 뭐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국감이라는 거는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300조 이상 쓴단 말이죠. 이 300조 쓰는 거를 잘 쓰는지 잘못 쓰는지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감독하는 기관이 국감입니다. 네. 근데 그걸 딱 한 20일 정도 하는 거예요. 20일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 또 언론에서 보면 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국감기간을 그죠? 국감기간을 늘려주면 돼요. 국감기간을 늘려주면은 또 정부가 일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 세금이니까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시하라고 온 건데 자꾸 이걸 뭐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야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좀 지엽적인 걸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 좋은 이야기를 언론이 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국감기간이긴 하지만 언론이 국회가 정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야지 감시를 잘 못하도록 자꾸 때리는 거는 좀 문제가 포인트를 있다. 잘못 잡은 거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자료를 제출받고 질문을 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뭐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드린 그 권리의 위임이자 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 국감이 정책이 아니라 너무 정쟁을 일삼지 않았느냐, 또는 너무 호통 국감이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들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저는 이제 정치와 혹은 민생과 정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는 좀 의문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생과 정쟁을 그 민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여당과 야당이 일정하게 대립을 하면 이제 정쟁으로 사실 이제 구도가 좀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 국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뭐 19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국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감에 모든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좀 환경은 아니었던 거고요. 네. 사실상 이제 거의 첫 국감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치러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의 성과를 뭐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뭐 시학점이라고 학점을 사실 이렇게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동안 가장 높은 학점이 C학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학점에 뭐 우리가 그거에 맞다 아니다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감을 통해서 무엇들을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좀 핵심적으로 지난 대선 이후에 문제가 되어 왔던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부분이 네. 국정원뿐만 아니라 뭐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 뭐 안행부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감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드러났던 거고요. 저는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교문위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중요했던 게 뭐 역사와의 전쟁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서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 교학사 교과서로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 그리고 국사편찬위원장이 지금 이제 유영희 위원장인데 네. 유영희 위원장의 이제 좀 편향된 인식,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분이 그런 이제 그 중책을 이제 과연 수행하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국감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하 의원님 말씀에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네. 그 3주간에 걸쳐서 모든 상임위가 국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지는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수 있는 한계도 명백해지는 거고 네. 특히 국민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똑같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어렵고 헷갈립니다. 워낙 그렇죠. 많고요. 예, 짧고요. 사실은 의원들도 다른 상임위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임위장에서 자기 상임위 질의를 하고 이거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들을 국민들께서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국감이 끝나고 나서 그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뭐 게 그래서 좋은가. 상시 국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상시국감 하면요. 공무원 좋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어서 예. 좀 대안으로 나온 부분들은 그럼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뭐 국감은 상반기에 하고 네. 이제 본부에 대한 건 하반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좀 조절해서 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상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 자세가 있고, 근데 이런 자세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 국회가 제 기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공무원들이 이 군림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견제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이 뭐 한 20일 동안 벼락치기 숙제하듯이 네. 공무원들은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 견디면 된다 이런 의식이 그런 좀 거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국감 기간에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시로? 국민들이 네. 관심 있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감을 소집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 물론 공무원들은 죽습니다. 물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국민들이 정쟁이라고 느끼는 거는 싸울 부분은 싸워야죠. 네.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야 될 걸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가치가 없는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다른데 올 1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건 댓글, 네. NLL. NLL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 문제예요. 네.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슈지. 이 문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이슈란 말이죠. 근데 그 정쟁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댓글 부분은 핵심은 뭐냐면 그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네.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냐, 트위터를 날렸냐. 개인적인 일이냐. 그게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한 거냐, 조직적으로 한 거냐 이 부분인데 자꾸 언론에 나는 거는 트위터 달았다, 많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이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원소영 원장 그 공소장에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역사 교과서 논쟁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 그 한 40, 50대 되는 분들 과거의 역사 교과서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현대사 부분은 굉장히 양이 작았어요. 왜 그러냐? 당대사는 안 가르치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교과서라는 거는 좌우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대사를 보십시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현실 정치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역사 교과서의 주제로 가르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은 뭐냐? 박정희, 이승만이 옳았다, 틀렸다로 싸우는 거는 정치인들이 싸우고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학생들한테 가르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거 빼면 되잖아요. 서로 합의해서.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는 옳았다, 이승만, 박정희는 틀렸다. 교과서 다룰 문제를 아닌 걸 가지고 교과서로 싸우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지금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데 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이제 하셔가지고 교과서. 이게 뭐 나누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핵심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계속 드러났던 게 이제 여기서 조금 첨예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새누리당이 보인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한 바가 어떠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맨 처음에 대선 개입 그 댓글 소위 말해서 댓글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12월 11일 날 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그 댓글을 달고 있는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갔던 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가녀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실제로 1년 전 이야기 하지 말고. 아니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정쟁의 시각으로 너무 오래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핵심 내용들이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정원 국정조사는 1년 전 얘기가 아닌 거죠. 지난 9월에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실제로 민주당의 메간매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할 때 사실 국민적인 여론의 압박 때문에 국정조사를 수용을 했었는데 민주당의 메간매직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댓글 몇 개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댓글 좀 달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감에서 김관진 장관이 국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선거에 그렇게 개입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계속 이걸 정확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그럼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성 있게 치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NLL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제 일단 하고 NLL 좀 저도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얘기를 하겠는데 NLL 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NLL 문제를 대선에서부터 활용을 했던 게 누구냐를 이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NLL 대화록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얼굴을 바꾸면서 주요 국면들마다 이렇게 이슈로 터트려 왔던 게 또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모습이고 또 그 지금 정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정쟁으로 또 비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뭐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그야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렇죠. 그런 거고 예. 이건 개인적이다. 조직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요즘 뭐 TV 보시는 분들 많이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저는 해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냐, 공무원의 개인적 개입이냐, 네. 이게 지금 전선이에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판결이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자료를 보면 댓글 했어요. 트위터 했어요. 이건 네. 팩트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들이 국정원 이야기는 종북 세력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선거 개입은 하지 마라 그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국정원이 종북 세력 대응이든 뭐든 간에 대남 심리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새누리당이 이런 부분도 옹호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거는 고쳐져야 되고, 그 부분은 국정원 법 위반이에요. 국정원 직원들은.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정원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건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트위터 날린 거, 댓글 날린 거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건 조금 이따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 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조직적 선거 개입을 지시했냐. 네.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리고- 있다는 민주당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조직적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으면요. 저렇게 멍청하게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댓글 트위터 날린 거 봤어요. 이런 게 있어요. 뭐 문재인은 종북 수준을 넘어서 간첩. 네. 이런 식의 좀 허황된 댓글이나 트위터가 있는데, 만약에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면 선거라는 건 뭐냐면은 중간층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간층의 역효과가 나는 걸 하는 거는 필패예요. 근데 문재인은 정부가 아니고 간첩. 이거는 뭡니까? 반감을 살 수 있다. 반감을 사게 하는 거예요. 예. 뭐 극성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만 뭐 극성 지지자는 고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이 이 정도로 저는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선거 개입하려고 했으면 국정원이 정보가 좀 많습니까? 그런 정보를 해서 정말 아프게 찌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조직적 개입은 말도 안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의 증거가 있으면 그걸 이슈로 삼아야 돼요. 언론에 나온 걸 쭉 보세요. 그건 없고 그냥 트위터가 몇 개니, 뭐 트위터 내용이 어떻니, 이런 식으로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가 문제냐.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공무원의 개인적 개입은 민주당도 했어요. 이 부분 좀 이따 반론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은 자료 중에 전공로가 있습니다. 전공로가 2012년 12월 7일 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이게,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잘 안 보이실 건데 위원장 김중남 해가지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7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로가 계속 트윗을 날립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조직적 개입이라는 말씀. 이건 전공로의 조직적 개입이죠. 네. 정책 개입 증거가 있고, 물론 이건 그 선거법은 6개월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를 지났어요. 네. 하지만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 공무원법을 민주당이 위반케 한 적어도 뭐 교사나 공동정범 혐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길게 국정- 얘기하시면 예, 뭐 10초, 얘기를 사실은 아니 어차피 국정원 이제 댓글은 공박이 박근혜 주고받아야 되는 캠프가 건데. 지시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하나씩 이명박 이렇게, 정권이 한 거지. 예, 말씀을 좀 주고 예, 받았으면 뭐 물론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그럼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아시지만 사실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확대되었던 차에 최동호 검찰총장이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사실은 찍혀 나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도 지금 찍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윗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윤석열 그 뭐 팀장의 경우에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그 이진한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법 부분은 무죄임을 본인이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외압의 실체로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이제 체포와 관련해서 본인이 경로하면서 이제 또 수사팀이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시작을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정권에까지 이어서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했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문재인 우리 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께서 뭐 NLL 관련으로 참고인임에도 이렇게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에서 권영세 김무성 두 의원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지금 뭐 주중대사시죠. 네.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으로 조사를 했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근데 김무성 했었는데. 의원도 곧 소환하겠다. 검찰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게 밝히지 이제 검찰에서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서야 오늘에 와서야 네. 뭐 소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네. 이런 이제 일련의 검찰의 흐름을 보면서 민주당이 가지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는 부분은 우리 하 의원께서는 조직적인 개입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아니 이제 조금 더 저도 이제 네, 마무리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드려야 될 것 바랍니다. 같은데 국정원이 심리 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대선에 개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공로를 말씀하시는데 전공로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인 것이죠. 그것을 마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전공로의 정책 협약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모 칼럼을 봤습니다. 어떤 언론인께서 쓰신 거였는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50대 만약에 어떤 남성이 암에 걸렸다. 그런데 이분이 무좀도 있다. 그러면 암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 무좀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비유가 꼭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상황을 좀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기관이 나서고 지금 국정원이 나서고 군이 나서고 보훈처가 나서고 안행부가 나서고 모든 국가기관이 나설 수 있는 모든 곳이 나서서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입을 했었는데 그것과 민주당이 적법한 정책 협약을 맺은 거를 끌어와서 민주당도 지금 그러면 전공로의 뭐 정치 개입 이걸 뭐 교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공로에서 선관위에 이런 정책 협약이 가능한지도 다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등치시키면 저는 그건 정말 큰 오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확인하면 선관위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선관위가 전공로가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없다. 자기들이 대답을 해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전공로는 선관위가 인정해 준 게 아니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 그건 뭐 다르고,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죠. 다르고요. 예. 그건 이제 예. 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사 들어가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핵심은 국가기관인 조직적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계속 아까 이제 그 얘기를 그죠? 끌고 나오고 근데 있는 거죠. 종북 세력 대응은 한 건 맞아요. 종북 세력 대응을 한 거는. 선거 개입을 했으면 선거 기간에만 한 게 아니고 트윗이나 댓글 날린 게 MB 정권 때 광우병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4, 5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선에까지 이어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괜찮다는 논리는 국정원에서는 또 아니라는 다른 거죠. 원장의 예. 지시사항이 있는데 선거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선거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일종의 그 과장하는 거죠. 그냥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러면 선거에 미쳤던 영향은 미미할 뿐이다.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트윗이나 댓글이 문제죠. 저도 네. 문제라는 부분 인정을 했고. 네. 근데 재판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전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감에서요. 국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네. 장외투쟁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 좀 하고.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조금 이따 말씀을 변명하시고. 좀 변명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좀 두 번째로는 곤란하고요. 예. 이거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때 국민들이 지금 짜증내는 게 그거예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못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무성 의원하고 그 문재인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현안이어서 말씀드리면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문재인 의원은 지금 NLL 문서가 없어진 데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면 조사할 때와 그 부를 때 네. 차이는 서면 조사는 주로 참고인들 하고 이 부르는 거는 좀 피의자의 혐의가 있을 때 근데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 의원을? 문재인은 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그러니까 피의자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검찰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죠. 여기까지 참고인으로 듣고. 소환했는데. 토론이 아니 아니니까. 아니요. 이건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정확히? 정확하게 아, 해야 그러니까 되는 팩트는 거죠. 예, 네.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죠. 그렇게 사실 호도하시면 안 그런 됩니다. 거예요.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다 조사가 끝났어요. 조사가 끝나고 본인한테 마지막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네. 물론 대통령 후보고 이러니까 피의자로 못 부르죠.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의원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사초가 없어진 데 대해서 사실상 피의자가 됐어야 됐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가 12월 17일 날, 2012년 12월 17일 날 자기가 감수해서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국가기록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전혀 우리 국회에 선례도 없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투표로 국가기록원 기록을 보자고 만든 사람이 문재인 의원이에요. 여기 책임이 있어요. 네. 근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정원 NLL 문서 이거를 국정원에서 직접 김무성 의원이 받았다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네. 대선 떠돌아다닐 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국가기록물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국정원에서 그 문서 말씀하시면 이슈된 건 곤란하고요. 맞아요. 그건 수사를 해야 돼요. 그 네, 조금 어떻게 유출됐는지 뭐 꼭 이제 봐줘. 말씀을 그러니까. 길게 하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아니 내가 좀 지금 길게 한 게 이렇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죠. 시간 조절 좀 해주세요. 지금 본인이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짧게, 서로 짧게 서로 얘기해요.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김무성 의원이 네. 국정원한테 직접 받았다는 증거도 없이 네. 피의자이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인 말씀이시죠?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동욱, 윤석열은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최동욱 총장은 지금 국민들이 다 욕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거짓말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 국민들이. 그 혼의 자식 그런가요? 있다고. 국민들은 다 믿고 있어요.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오래 버틴 거. 근데 너무 과거 길게 같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윤석열 다시 같은 이야기를 경우도 나누기가 좀 이거는 힘듭니다. 명백한 예. 항명이죠. 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지금 검찰을 옥죄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최동욱 자, 그럼 뭐 윤석열. 여러 이쯤에서 가지, 마이크를 예. 이쪽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예. 이제 얘기가 뭐 이게 좀 이렇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는 그렇습니다. 한데 네. 이야기를 너무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반박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을 제때제때 가지지 못하면 혹시 체크를 이제 잘하셔서 예, 반박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셔야 국민들께서 우리 또 시청자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트윗에서 뭐 문재인은 종북이다 예컨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누가 반응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와 별개로 트윗이라는 공간을 상당히 흐려놓습니다. 그러면
트윗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트윗을 떠나게 되는 상황도 사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러니까 뭐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광범위하게 트윗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마련인데 거기에서 그런 이제 이상한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근거를 대시라는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조직적 증거의 조직적 개입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국정원이 심리 전단을 통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건 정부 개입이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었는데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라는 문서 하나 나온 게 그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라는 건 국정원에서 그거를 말씀은 뭐 선거 개입은 안 된다라고 원세훈 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정원 전 직원이 다 그런 정보를 갖다 좀 준거 얘기를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가 좀 이렇게 마이크를 받아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국민들께서 저는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제로 그 여론조사의 이제 개개의 여론조사만을 놓고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얼마나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추이라는 건 분명히 반영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슷한 여론조사를 계속했을 때 국민들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고 여론이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아주 중요한 지금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서 아주 중요했던 포인트가 또 뭐냐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댓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댓글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중간 수사 결과를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하는 모양이다. 정말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을 안 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모양이다라는 판단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제대로 했더라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투표층 중에 8.3%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다라는 그게 결과가 바로 나온 영향이 거죠. 미쳤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것도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그게 국정원 직원이 됐든 아니면 이제 군인이 되었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국정원법 개입뿐만 아니라 조금의 영향이라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경찰이 중간 수사 발표에서 허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미쳤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편파 수사 의혹에 있어서 문재인 같은 얘기에서 의원과 반복하시니까 네. 아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이야기를 이게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그 차원이 다른 얘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의미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김무성 의원이 읊었을 때는 사실상 돌아다니는 문서를 어떻게 귀동냥해서 들은 게 아니고요. 거의 토시 하나까지도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때 대선 선거 캠페인 당시에 읽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은 지금 이제 계속 증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증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정원 아니면 어디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그렇게 아니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실제로 토시까지 나중에 국정원이 불법으로 그걸 오픈을 했는데 토시까지 크게 다르지 않게 김무성 의원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피의자 신분으로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질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피의자 신분으로 받으려면은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한테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보니까 똑같아요. 국정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온 문서가 이 사람 저 사람 돌다가 그래서 김무성 의원한테 올 수 있죠. 총괄 본부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았는지 국정원한테 직접 받았다는 증거도 없이 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명예훼손감이에요. 실제로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말씀하시죠.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토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배 의원님이 작년 대선 때 댓글 자꾸 말씀하세요. 그건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이제는 그 댓글 달고 한 직원들 지금 다 재판 중이에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보자.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 거의 1년 다 돼가는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로 국정원이 조직적 선거 개입에 대한 추가 근거들이 나오면은 네. 그건 또다시 이야기를 하자.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찰 잘못한 거 있으니까 경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려질 거라는 거죠. 네. 그 수사 과정이 과연 그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도 없이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그 것처럼 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 오늘 이제 김한길 대표가 공식적으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전병헌 대표께서는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되다가는 결국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팀장 찍어내고 검찰총장 찍어내고 아까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이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국정조사 때 여당 의원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보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은 두 사람을 기소한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수사팀장과 검찰총장까지 찍어내면서 지금 다 갈아치운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검찰이 계속해서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냐? 그리고 사법부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이런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 댓글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이 의미 없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정쟁으로 비친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그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라도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지율이 더 올랐으면 좋겠고 네. 민주당이 너무 그 바닥이니까 새누리당이 전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특검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시면요. 네.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그럼 왜냐하면 특검이 실타래가 풀 열쇠는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1년 끌었어요. 특검하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네. 재판 중이고 윤석열 그 팀장이 공소 변경 신청한 거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국무총리가 나와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했으면은 민주당이 받아줄 때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요. 근데 대통령, 국정원장, 국무총리 다 지금 수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못 믿겠다라고 바로 특검하자고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리가 없잖아요. 새누리당이 열심히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당 내에서 야당이라고 지금 네. 욕 듣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네. 도와주고 싶어도 저런 식으로 전략도 없이 전술도 없이 그냥 무지막지로 들이박으면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한번 특검 하자는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이. 아니 일단은 뭐 지금 한번 양보를 해야 돼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염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다는 너무 말씀을 드려야 낮잖아요. 되겠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뭐 저희들이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윤석열 팀장이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이 예. 일일이 보고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특검은 불순한 게 안철수 의원이 특검 주장했을 때 바로 민주당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네, 물음표였었죠. 네, 그러다가 오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안철수랑 뭐 같이 해보려는 꼼수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과 검찰에 대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배제되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뻔히 속이 다 드러나게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 내부에서는 특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민주당이 균형된 정당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같은 목소리만 냈다가는 저기는 아무런 견제가 아니죠. 없구나.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정당이고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새누리당에 좀 다양한 들고요. 목소리가 있죠. 네, 어쨌거나 이런 실제로, 상황.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주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병헌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왜 그동안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면 실제로 수사팀과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를 해왔던 것들을 저희는 지켜봤고 그걸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찍어내기를 했고 이제는 안 되겠다. 어제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고요. 또 이제 국정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김모 그 국정원 직원 댓글녀라고 하는 분에 대한 네. 그 변호사비를 국정원비로 대줬다는 뭐 이 보도를 네, 다들 그런 보셨을 보도가 거라고 있었죠. 예. 그 국감에서 나왔던 그게 바로 얘기인데 근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엔 국정원비로 대줬다가 나중에 직원들 모금으로 그것을 갚아줬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남재준 원장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 국비를 대어서 변호사비를 대어줬고 그러고 나서는 문제가 되니까 직원들이 그걸 성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 회사의 경우 만약에 격리 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업무상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분명한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런 국가기관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별로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 거예요. 국정원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맞아요. 근데 조직적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죠.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래서 대줬다? 아니 네. 미안한 감이 있는 거고 예. 그랬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만 처음에는 최동욱 검찰이 말입니다. 최동욱 검찰이 원세훈 원장만 기소하고 그 직원들은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정원법 위반은 위에서 시킨 거를 그냥 따라한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으로서는 자기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시킨 것에 대한 당연히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회사라면 회사 시켜서 한 일이잖아요. 네. 국정원법 위반은. 네. 근데 지금 쟁점은 자꾸 민주당에서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서 선거법 위반까지도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근거 없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1년간 우리나라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조금 전에는 이제 왜 변호사비를 대어줬느냐는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거로 생각했는데 또 좀 다른 곳으로 좀 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역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역적이지 않죠. 국가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회사를 직원들을- 대신해서 아니, 이 부분을 이거-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한 게요. 아니죠. 이 디펜스할 수 여직원은 없는 부분이죠. 선거법 위반은 개인 일탈이지만 국정원법 위반은 국정원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회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듣는 국민들께서 아마 어떻게 판단하실지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대신해서 저도 예. 회사를 다녀봤지만 회사를 대신해서 제가 재판을 받잖아요. 회사가 책임을 져줘야 되죠. 그런데 개인적 비용이라면 나중에 그걸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만은 이제 분명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죠. 자꾸 착각하는 게 조직적으로 한 거는 종북 문제인데 네. 이걸 선거랑 자꾸 연결시키니까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선거 개입에 나선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미니 선거이긴 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야당의 참패로 이제 끝이 네. 났습니다. 네. 이게 뭐 작은 사이즈로 치러지긴 했지만 내년 또 선거를 앞두고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일단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선 뭐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국민들께 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뭐 후보 인지도 문제도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정당의 뭐 당연한 이제 처신인데 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또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깊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뭐 그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이제 하시는 걸 저도 봤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약으로 삼아서 이 보선에서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신 부분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좀 받아 안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도 끝이 났고 보궐선거도 끝이 났습니다만 정기국회가 끝이 난 게.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새누리당 내에도 이제 당내에 보수가 있고 당내에 개혁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국회로 당에 들어와 보니까 개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바꿔야 예. 될 게 많고. 네. 근데 이건 당 내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꾸 지금 뭐 소모적인 문제로 저렇게 이슈를 만드니까 이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종의 그 민주당과 좀 전쟁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내부에 이 개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그 보궐선거에도 저희들도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굉장히 뭐 올드맨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차이나게 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이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을 한 거다. 그래서 댓글, NLL 이거 가지고 싸움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 또 특검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하게 듣는 거냐. 그래서 오늘 배우님은 특검한 거 잘못했다는 말씀 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했는데, 네. 그 새누리당에 계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또 빌미로 공격을 하시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겸한 게 하는 아니라 특검해야 생각을 되는 게 좀 하게 겸한 되고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개혁을 하려고 하나 민주당이 계속 정쟁으로 이끌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문제 그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마다 실제로 NLL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그런 분노들을 다른 곳으로 국면 전환을 해온 게 실제로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국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물론 각자의 입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하 의원님께서도 새누리당 내 개혁을 말씀하시듯이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조금 더 정치 발전이나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이 정국이 각각의 이제 인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저는 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민주당이 싶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하게 받아들인다면은 특검 취소하시고 이슈를 바꿔야 됩니다.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댓글 NLL 전국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저희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 활성화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슈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는 거는 민주당이 계속 지금 국회가 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NLL 댓글 물고 늘어지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좀 거꾸로, 도와주셔야. 아니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실제로 계속해서 이 이슈들을 만들고 폭탄을 이제 터트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거에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숨가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게요. 아니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 그건 뭐 어떻게 댓글은 보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인데 제가 아까도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기엔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지금 걸 공소장은 말씀드리는 끝났어요. 거고요. 그런 공소장은 부분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공은 이야기를 법원에 하는 간 거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이야기하는 아니 윤석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문제인데 윤석열 그 팀장이 요구한 공소 변경을 다 수용을 했어요. 추가 공소할 게 없단 말이죠. 추가 공소할 게 그리고 두 있다고 번째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아니, 것이고요. 지금 오늘 상당히 예. 편파적이신데 NLL 부분 말이죠. NLL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이게 정치가 중요한 건데 어떤 이슈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올리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건 네. 여야 역할이에요. 그러면 경제, 일자리 이런 거를 올리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자꾸 댓글 NLL 가지고 특검하자. NLL 가지고 또 문제 삼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NLL 지금-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건 분명히 그 국정원과 새누리당입니다. 그 부분을 호도하시면 안 돼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 가지고 흔든 거 아닙니까? 그건 남재준 원장이 한 거예요. NLL을 맞습니다. 근데 남재준 정쟁으로 원장- 아니요. NLL을 정쟁으로 활용한 건 새누리당이지 민주당이 그러니까 남재준 아닙니다. 원장만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남재준 원장만 문제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문재인 거예요? 의원이 국회의원 3분의 2 그거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이렇게까지 부분에- 확대는 안 됐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까서 없어진 국가기관에 확인해서 저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저는, 부분이 요 얘기 제가 좀 문제가 할게요. 됐지만 요 얘기 제가 좀 할게요. 남재준 원장 문제 있다는 거 인정을 제가 할게요.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분 문제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 문제 없습니까? 저는 인정했어요. 우리 쪽의 문제를. 아니 저는 그럼 남재준 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지금 건 NLL 아니지 국면을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판을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발단은 남재준 아니 저는 그 원장이지만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게 그 정도는 아니요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아니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종북 프레임도 그렇고 NLL 문제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 야권과 민주당을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게 실제로 새누리당입니다. 그 지난 그 대선에서부터 계속 NLL 문제를 뭐 정문원 의원도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NLL 포기 발언이 없었는데 사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신 분들이 아니, 새누리당인데 잠깐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그 부분 문제가 민주당이 있다는 그거를 거를 아니 민주당이 아니, 그걸 정쟁으로 끌고 간다고 무슨 말씀하시면 안 이야기냐면은 되는 지금 거죠. NLL 문제는 새누리당, 국정원, 민주당 다 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국 난마를 풀려면 새누리당과 국정원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측이니까 문제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민주당 하 쪽에서도 의원님 개인이 인정하셔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물론 목소리가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아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인정하시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잠깐 그런 개입해도 균형된 그게 목소리가- 전체의 네.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수용할 수가 얘기냐면- 없는 거죠. 아, 네. 몇 사람의 목소리라도 이런 균형된 목소리가 나와줘야 아니 필요합니다. 국정 해결의 자, 단초가 잠깐만 풀리는데 제가 개입을 당장 해도 배우님도 되겠습니까? 젊은 의원님이 네. 문재인 의원 실수나 그런 문제점 인정 안 하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런데 저희에게 그 부분에-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아, 때문에 네네. 계속 이렇게 두 분 말씀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국회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주요 법안이나 예산안 심사 처리 급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경색된 연말 정국을 그러면 각 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게 되겠는가? 당연히 해법을 찾고 계시겠죠. 실제로 저는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민주당이 물론 이제 아까 지지율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달리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네.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부분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한 번도 국회를 접은 적이 없습니다. 병행. 그렇죠. 네. 원내 병행 투쟁을 해왔던 거고요. 국정감사 저희가 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들께는 정확하게 좀 알려지는 게 광범위하게는 좀 안 알려졌을지 모릅니다만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실제로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제 현장에서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한 이슈는 이슈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되는 이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고 민생을 넣어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생을 같이 그거 제가 좀 하기 위해서 반박할게요.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아까 얘기하신 이제 것 같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아니요, 그러니까 마무리 새누리당의 해주시죠. 경우에도 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도 다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장외투쟁에 뭐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민생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두 개를 병행을 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을지로를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끌고 나왔다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장애투쟁 사실관계 민주당이 장애투쟁 원내투쟁 병행한 거는 장애투쟁 두세 달 하고 그 다음 일이에요. 장애투쟁만 두세 달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산이 늦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사실관계는 아니죠, 좀 아니죠. 외워가지 왜냐하면 마시고. 그때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였고 실제로 그래서 결산은 왜 늦어졌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그 국회를 7월에도 열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7월, 8월에 열자고 주장을 했었던 그러니까 거죠. 국회를 너무 지금 장애투쟁 안 하시고 국회로 들어오셨어야죠. 그 부분을 을지로를 하려면 국회를 열어야 되죠.
그죠? 아니, 근데 을지로를 하기 위해서는 을을 위한 액션을 하려면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아니요, 처리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계속 그걸 스스로 다녔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죠. 민주당이에요. 아니죠. 두 번째, 현장에서 제가 일단 말 좀 계속 끝낼게요. 다녔습니다. 예. 그 다음 반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국 타개할 가장 묘안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슈를 전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통진당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종북 프레임을 말씀하셨는데 통진당은 종북이에요. 그리고 지금 통진당하고 저희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모은 게 네.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합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진당 문제는 댓글 NL 문제하고 달리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통진당 민주당을 해산 좀 많이 가르치시네요. 통진당 네, 해산 전략을 많이 짜주시는 거예요. 통진당 해산 위헌 신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는 원죄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사죄도 해야 되고 때문에 지금 시기에 여야가 힘을 합해서 위헌 신청 갈 것도 없이 통진당 해산하라고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만들면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종북 딱지를 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 요구한 게 지금 굉장히 안철수 표 잡으려고 특검 요구한 게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충수를 뒀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빨리 이슈를 전환해야 된다. 통진당 문제로.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하시는 을지로 그걸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러면 새누리당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민주당이 원내는 말입니다. 국회를 열면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어차피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무조건 깔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제대로 깔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자꾸 국회를 회피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경색된 연말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해법을 내놓아 주신 거네요. 자, 지금 그러면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마지막 것 질문을 같은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좀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또 선거에 대한 뭐 전략도 당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제 짜줘야 될 텐데 뭐 비례대표를 등원하셔서 대변인까지 아주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를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아니 좀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과연 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근데 참고로 짧게 좀 시간이 말씀- 없습니다.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종북 딱지를 누가 붙였는지 저는 그 얘기를 네, 그 하지 얘기-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실 줄 알았는데요. 예,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종북 딱지를 붙이신 분들이 종북 딱지를 떼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고요. 네. 그 내년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걸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정치라는 어떤 세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방선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건 내년이 또 처음 이제 하는 경험인데 그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제가 어떤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제 토론회에 앞서서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이라든지 김영춘 우리 전 최고위원하고도 이제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런 말씀을 좀 의미 있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예전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이제 부산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 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쪽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흩어지는 게 그동안의 좀 모습이었는데 네. 지난 19대 특히 총선과 그다음에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 지역위원장들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계속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뭐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런 어떤 지역에서 지역민과 밀착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 그 부산 시민들께서 좀 잘 이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부산시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실 텐데 그 부산의 정권이 바뀌면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국민들께 우리 부산 시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의원께서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네. 지금 통진당 문제는 국가 기강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주당한테 종북 딱지를 붙인 게 아니고 통진당은 종북이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통진당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배출되는데 숙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야권 연대를 통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은 내년 선거에서도 심판할 것이다. 왜냐?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당의 시의원, 구의원이 100명 이상 넘는 사람이 그런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지자체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민주당이 명쾌히 정리를 해야 될 지금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을 위한 그 핵심적인 사안은 부산이 여태까지 체질을 확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부산은 개발 시대의 어떤 리더십 때문에 계속 인구도 줄고 실업자 늘어나고 그리고 밖에서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년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포커스에서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두 분만을 모시고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여봤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결산 이후에 연말 정구까지 이제 전망을 해봤는데요. 정치권의 쟁점을 보아하니 연말에 국회 일정 여전히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렇게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노려보지 말고 앞이나 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시선을 똑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사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